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네, 4월 19일자 유가증권 시장 발표해 보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총 3기업이고요. 먼저 청호 ICT라는 이제 기업은 현금 입출금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9억 원 규모이고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4.2%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에 매출액 265억, 영업이익 20억, 일단 당기순이익이 1331억이 나왔어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 대비해서도 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0억이 덜 나왔고, 영업이익도 한 100억 정도가 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은 되게 크게 나와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아가지고 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갤러리아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고요. 부동산 강남구 신사동의 부지 및 건물을 이제 취득했는데 895억 정도 규모이고 자산 소액 대비해서는 5%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7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그 백화점을 하는 그런 기업들과는 다르게 무리한 확장보다는 좀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가려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이제 한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백화점 업계가 그 팝업 스토어나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명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고객 유인책이 필요해진 상황인데 이제 그 MZ세대 유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잠재적인 고객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갤러리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되게 팝업 스토어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품관에 이어서 갤러리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부지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코스닥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메지오니아는 바이오 회사에서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총 500억 원 정도 되고 제3자 배정으로 약 18,070원 정도 신주 발행가액이 있었습니다.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제3자 배정 받은 대상이 좀 유의미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을 때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 이 회사는 300억 정도 나오고 이제 손실을 항상 100억에서 360억 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현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인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500억 원 이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투자한 곳을 보면은 블루벤처스라는 곳인데 LG그룹이 이제 사이가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고 이제 과거에 페이팔이랑 구글 그 다음에 이 초창기 모델인 웨이즈를 투자한 이력이 있고 에코머트리얼즈 2대 주주라고 합니다. 이걸 왜 투자했냐 보면은 이번에 신약 승인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해서 이 베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JMI라는 회사인데요. 이 대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JMT라는 데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됐고 원래 기존 최대 주주인 정광훈 씨한테 블록딜을 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LNF인데요. LNF에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이제 금융시장에서 했는데 약 5,300억 정도의 규모고요. 시설자금으로 약 3,300억 정도, 이제 운영자금으로 한 2,000억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콜옵션, 풋옵션 둘 다 있는 사채권이고 이제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YIK라는 회사인데요.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라고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인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약 500억 원 정도의 규모고요. 매출액 대비 이제 15% 정도로 조금 유의미한 공급 그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자 기타 법인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제주 유나이티드 FC에 그 임원 변동 공시가 있었는데 한준길 대표님께서 구창용 대표이사님으로 바뀐 그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뉴스로는 2024년 1월에 나왔던 건데 어제 공시가 있었고 지금 보니까 이제 구창용 대표이사님께서 SK에너지 대외 협력 실장이셨기 때문에 현재 기타 비상무 이사 중 한 분이신 김정민 이사님께서 나중에 대표이사님이 또 제주 유나이티드 FC의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 제주 유나이티드 FC는 뭐 아시는 그 축구하는 제주에서 축구하시는 그 팀이고, SK에너지가 지분을 이제 다 들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한 256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뭐 광고 수입과 입장권 수입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입장권 수입이 뭐 5억 정도 이렇게 잡히는 걸 보고, 도대체 그 얘네가 왜 이런 돈도 안 되는 비즈니스 하는 걸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어느 정도 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9일 임원비 대량 보유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기업은 메가스터디 교육과 윈텍입니다. 우선 메가스터디 교육에 임원으로 계신 김기한이라는 분이 0.02% 장내 매수를 하셨다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유량은 0.09%이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메가스터디 교육이 그 시장에 주목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는 좀 이제 앞으로도 회사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윈텍인데요. 아마 그 올해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떤 회사냐면 그 뭐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인데 사실은 좀 검사 장비를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원래 이오테크닉스가 최대 주주였는데 이오테크닉스가 다른 회사로 그 지분을 넘기면서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공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윈텍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사업부는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쉽게 MLCC 검사기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검사기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동방용 필름 검사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각각 매출 비중이 이제 MLCC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필름 검사 매출 비중은 약 15%이고요. 이렇게 이게 주가 차트인데 올해부터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대충 찾아봤는데 뭐 그 SK 거기 동방필름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로 얘네가 주요 고객을 두고 있는데 거기가 뭐 테슬라랑 얘기가 됐다고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2차전지, 뭐 반도체 이것저것 다 엮여서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얘네 매출 비중은 MLCC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데 확실히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본 게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한가를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살펴본 건데 주가 상승만큼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뭐 분기로 보면 작년 4분기에는 3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지만 이렇게 주가가 한 3배 정도 뛸 정도로 매출 상승은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오늘 공시 준비했는데 코넥스에는 항상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M백셀이 엄청 올라가는 거 보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앞만 보고 살려면 안 되고 과거를 열심히 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과거를 좀 봐봤습니다. 3월 8일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1연이 확정이 됐고요. 밴드가가 보시다시피 18,200원에 확정이 났습니다. 근데도 신기하게 주가는 21,85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3월 8일에 발표를 했었고 그때가 이제
19,000원대 가격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샀으면 손해 안 보고 뭐, 언제 손해를 아예 안 봤거든요. 가지고 있었을지 않을까. 그때 발표 내용을 이제 하신 분들은 샀을까? 아마 안 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이렇게 쫙 있었는데, 이전 상장 결정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제 있었던 것 중에 이제 유명한 건 다인렉스부 같은 경우에 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6.19%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몇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5% 미만이었다가 이제 매수를 한 거니까 되게 유의미하고 이 회사가 뭘 하는지는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과거를 한번 트래킹 해본다고 보지 않았고요.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아하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을 하는 회사인데 2월 28일에 발표를 한번 하고 3월 7일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 7일에 샀던 2월 28일에는 조금 위험했던 것 같지만 아니 위험한 건 아니고 어쨌든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은 분이 두 번 발표해 주셨는데 혹시 사셨나요? 안 사셨다고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에디메디 솔루션 같은 경우도 1월 18일에 한번, 2월 15일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거래량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샀어도 물렸고,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트래킹을 해봤고, 뿌리 깊은 나무들도 거래량 한번 봐도 쉽지 않고, 여기 뭐 땅을 샀다고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네, 손해를 봤을 것 같습니다. 로봇3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음식을 식당 안에서 배달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데로 기억했는데, 여기는, 아닌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과거 대비 어쨌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563원에서, 뭐, 고점을 따지자면 거의 50% 이상 먹을 수 있었고, 644원이니까 좋았는데, 여기는 발표를 할 때 제 기억으로 뭐 경쟁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아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출사인을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 기기가 경쟁력 특허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거 기억나는데, 실제로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는 올랐고요. 그래서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돈이 벌고 있는 거.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가 1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팔로우하기 힘들지만, 네, 유의미했던 거. 볼빅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메디젠 휴먼 케어 같은 경우도 2월 1일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도 건기식을 하는 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기식이 아닌가? 하여튼,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5,200원 하다가 5,370원 종가 기준으로 올랐고, 엔서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발표를 할 때 12,000원대에 발표를 했었는데, 쭉쭉쭉 올랐다가 다시 내렸지만, 어쨌든 손해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샀는데, 코넥스가 시장가 매수를 하면 바로 손실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사실 분들은 시장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태양 3C 같은 경우에도 올랐습니다. 요 4,180원에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700원이니까 여기는 좀 손해를 받는 것 같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소각하는 회사가 있다 해서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의외로 효과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브멘트 파마 같은 경우에는 원픽으로는 발표된 적이 몇 번 없지만 공시 발표를 자주 했었는데요. 11,000원에 발표가 됐었는데 15,000원에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허나 기술성 평가를 받아서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고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거의 마지막 시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불안했지만 어쨌든 주가는 되게 잘 갔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틸론 같은 경우에도 큰일 날 뻔했죠. 샀으면 큰일 나는 이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주가가 내려서 16,000원이 됐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빠졌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적으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선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비싸 보이긴 했던 것 같고요. 로지스몬 같은 경우에도 2월 28일에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해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했었고, 과거 대비 이제 주가는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3월 2일에 발표했던 디피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기차를 비슷하게 이제 하는 데였던 것 같은데, 2,980원이던 게 4,010원이 됐지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당해서 지금 거래 정지에 있고, 이런 회사는 앞으로도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아직 안 봤지만 최근에 IR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유의미하다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과거 대비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113원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165원, 오늘 또 1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제품도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손실이 나면 자본 잠식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좋게 보고 있는 거 맞고, 그 자체도 보시면 시총이 1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좀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패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NX 같은 경우도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 되게 좋아 보인다. 수익성이 되게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돈 잘 벌 것 같다라고 3월 14일에 발표를 했고 15일 발표를 했고, 추후에 나온 사업 보고서 3월 23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 19억을 벌려는 회사가 100억을 벌게 됐는데, 근데 생각보다 주가는 덜 올랐습니다. 2,986원에서 3,200원을 갔다는 거는 해봤자 20%도 안 올랐다는 건데, 이게 19억 벌던 회사가 100억을 벌게 됐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 들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회사였던 것 같고요. 유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50억 벌었는데 시총이 640억이 말이 되냐 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6,210원에서 진짜 조금 올랐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가 이렇게 나온 게 무중을 한번 때려서 이런 건데, 이 회사도 앞으로 이전 상장이 이전 상장 신청하면 안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되게 좋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많이 번 게 코로나 덕분에 많이 벌었으니까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돈을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한 거는 3월 16일까지, 다음에 또 제가 제일 최근 일까지 모아가지고 발표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